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원 이지훈입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흔히 영화는 그것을 연출한 감독의 이름과 함께 소개되지만 이때 감독의 이름이란 묵묵히 각자의 역할을 한 수십, 수백 명의 스텝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영화는 수많은 직군이 모여 함께 만드는 공동 창작물이죠. 영화를 만드는 수많은 직군 중에는 감독과 가장 긴밀히 소통하며 그의 시선과 의도를, 연기자의 감정을, 그리고 작품의 세계관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촬영 감독인데요. 오늘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 작품으로 손꼽히는 오발턴의 촬영 감독 김학성을 컬렉션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학성 촬영 감독은 1913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남이녀 중 막내 아들이었던 그에게는 훗날 단성사 변사가 된 큰형 김학근과 유명 배우이자 가수가 된 누나 김현실이 있었습니다. 1936년 그는 일본 유학 중에 신코키네마의 촬영 조수로 입사했고 1939년에는 촬영 기사로 임명되어 그곳에서 뻗어가는 조선, 어느 여 변호사의 고백, 처여 어디에 가는가 세 편의 작품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조선으로 돌아온 그는 고려영화 주식회사에 입사해 집 없는 천사와 풍년가를 촬영했고 조선의 모든 영화사가 통폐합된 후에는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에서 방한준 감독의 거경전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적산조영의 시설을 이양받은 조선영화건설본부에서 일하면서 뉴스영화를 촬영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국방부 정은국 소속으로 전쟁의 참상을 카메라에 기록했죠. 생전에 그는 다리를 절었는데 이는 한국전쟁 중 포탄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얻은 장애였습니다. 휴전 후에도 UN 보도반에서 활동하던 그는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영화 산업에 합류했습니다. 1968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총 22편의 극영화를 촬영했는데요. 그 중에는 한국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생명과 1960년대 걸작으로 평가되는 오발탄이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 소장된 촬영감독 김학성 컬렉션은 총 1626점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 그의 일상을 비롯해 작품 활동 면면이 기록된 사진과 작품 등 공식 활동에 관한 각종 서류와 기사 스크랩, 그리고 일상에서 가족, 지인과 나눈 편지와 같은 지류, 그가 사용했던 촬영 장비와 부속품들, 그리고 생전에 그가 받았던 각종 상패와 훈장과 같은 박물류 등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김학성의 사진들은 영화 제작 현장의 일면을 보여주거나 당대의 영화계 여러 행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이색적이어서 더욱 눈길을 끄는데요. 간략하게나마 이 사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신코키네마 활동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온 김학성이 고려영화 주식회사에 입사해 촬영한 집 없는 천사의 제작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극중 명자 역을 연기한 배우 김신재가 다방을 찾은 강홍식에게 꽃을 파는 장면을 촬영하는 현장인데요. 촬영 준비에 분주한 현장 분위기가 사진을 통해 생생히 전달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스텝이 배우 김신재 앞으로 붐마이크 위치를 조정하고 있고 그 뒤로 김학성 촬영 감독이 카메라 구도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극중 박 목사 가족과 거리의 아이들이 새로운 거처 향린원으로 이사가는 장면을 촬영 중인 모습인데요. 여기에서도 장대 끝에 마이크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두
장의 사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집 없는 천사는 동시녹음을 시도한 작품인데요. 1940년대에 동시녹음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집 없는 천사와 관련된 사진 중에는 영화 속 로케이션 촬영지 중 하나였던 청계천 주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청계천 광통교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 좌측에 배우 김일애와 홍은순의 뒷모습이 보이고 사진 중앙에 반사판을 들고 있는 스텝과 카메라를 들여다보고 있는 촬영감독 김학성, 그리고 감독 최인규의 모습이 보입니다. 광통교 위로 이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은 이 사진도 흥미롭습니다. 사진 후경에 공해당 약방이라는 간판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봉준호 감독의 외조부이자 소설가 구보 씨의 1위를 쓴 작가 박태원, 그의 부친이 운영하던 약방으로 현재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가 위치한 곳입니다. 공해당 약방 북서쪽에 위치한 광통교 아래, 극중 박 목사가 거리 아이들의 은신처를 찾아간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김학성이 촬영한 생명은 한국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홍찬의 수도영화사가 제작한 이 작품은 한국 영화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김학성 감독은 그의 컬렉션에 50점 이상의 사진을 보관할 정도로 이 영화에 많은 애착을 뒀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사진이 있는데요. 여느 영화 현장 스틸과는 조금 다르게 컬렉션에는 생명 크랭크인 전에 치른 고사 현장 사진이 다수 발견됩니다. 크랭크인 전에 치르는 고사의식은 영화 촬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각종 애군을 막고 영화의 흥행을 기원하는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영화계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지만 1950년대 사진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사진 중에는 크레딧을 촬영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패브릭 소재의 검은 막 위에 스텝 이름과 역할을 쓴 후 어두운 벽에 고정시키고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화면 자막을 비롯해 크레딧 시퀀스를 작업하는 요즘과 달리 아날로그 시대에, 특히 1950년대에 크레딧 시퀀스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색적인 사진이죠. 지금부터는 김학성 촬영 감독의 대표 작품 오발탄 촬영 현장으로 가볼까요? 오발탄은 희망 없이 막막한 현실에서 방황하는 주인공의 내면을 트래킹 쇼트를 통해 탁월하게 묘사한 작품인데요. 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카메라웍을 구현하고 있는 현장 모습을 이 사진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양공주가 된 여동생과 은행 강도를 벌인 동생 영호,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 결국 죽은 아내, 괴로운 현실에 처참하게 짓눌린 채 거리를 배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촬영 중인데요. 트래킹 쇼트 촬영을 위해 설치된 트랙과 달리 위에서 카메라를 조작하고 있는 김학성 촬영 감독, 달리를 밀고 있는 스텝의 모습이 보입니다. 철호 역을 연기한 배우 김진규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질비하게 놓인 반사판도 시선을 끕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일련의 사진들입니다. 수영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극중 미리 역을 연기한 배우 김혜정과 스태프들, 유연목 감독과 함께 찍은 것인데요.
사진 속 김혜정의 수영복이 포스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완성된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지만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돼 있는 오발탄 대사대본이라는 자료를 보면 이 사진은 극중 스타 배우가 된 미리가 수영장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일련의 사진들은 미리의 수영장 장면이 실제 촬영됐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촬영감독 김학성 컬렉션 중에는 작품 활동 외에도 당대의 영화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역시 다수 존재합니다. 학창시절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 전조선 권투 선수권 대회 플라이급 우승을 했던 이력에서 짐작되듯 김학성의 사진에는 여러 운동을 즐기는 모습이 다수 기록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진들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단순히 야구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사진들은 조선 총독부에 의해 조선의 영화사들이 강제 해산된 후 영화인들의 건강한 정신을 표출하고 침묵을 다지는 목적으로 1942년에 창단된 영화인 야구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943년에 발행된 조선영화통제사라는 책에 언급돼 있던 영화인 야구단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사료라 할 수 있습니다. 1950, 60년대 각종 정부 행사에 영화인들이 동원되었던 모습 역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58년 정부 수립 10주년 기념 3.1절 가장행렬의 모습인데요. 이 행사는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 이른바 문총이 주최한 행사로 문총회원과 학생, 시민 약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운동장을 출발해 종로와 광화문, 시청, 을지로 입구 한국은행 앞, 그리고 남대문을 경유해 서울역까지 행진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김학성을 비롯한 영화인들은 만세투쟁 부대를 재현했습니다. 1961년에는 건군 제13주년 국군의 날 기념 문화예술인 군장 행렬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문화예술인 군장 행렬은 서울 세종로에서 거행된 육해공군과 해병대 분열식 뒤를 이은 행사로 문총사나 문화예술인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신라, 고려, 조선시대 군장을 재현해 서울시청 앞부터 세종로와 종로를 거쳐 서울대학교까지 행진했는데요. 행렬 맨 앞은 신라시대 선덕여왕과 시녀들을 태운 수레가 앞섰고 신라시대의 김유신 장군과 고려시대의 강감찬 장군,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군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참조할 때 김학성이 포함된 기술분과는 고려시대 군사를 재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촬영감독 김학성 컬렉션에서 영화 제작 현장과 영화계 행사의 일면이 담긴 사진들을 일부 살펴봤는데요. 그의 컬렉션에는 이 같은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일상의 추억과 기억 역시 차곡차곡 보관돼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일상의 행복과 동료들과 함께하는 현장의 정겨움, 전쟁과 분단으로 헤어져 평생에 만날 수 없던 누나 김현실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가수가 된 조카 김계자를 향한 애틋함이 컬렉션 곳곳에 묻어납니다. 굴곡진 현대사를 관통하며 몸과 마음에 입은 상흔에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촬영감독 김학성. 그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사람 냄새로 가득한 촬영감독 김학성 컬렉션을 KMTV 컬렉션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